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막판에 예고 없이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벼르고 있을 것이라던 뉴스타파 등의 이른바 대한매체들이 거론돼 있었지만 핵심은 기독교 방송 CBS 라디오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최대 이슈가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통위가 언론에 물릴 재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언론노조 CBS 지부의 김상철 지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CBS가 유사 보도를 했다. 이게 보도 자료의 골자인데요. 네. 방통위가 문제로 삼은 보도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CBS 간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죠. 김현정의 뉴스쇼. 네. 그다음에 시사잡기 정관영입니다. 그다음에 하근찬의 아침 종합 뉴스, CBS 저녁 종합 뉴스, CBS 낮 종합 뉴스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인데요. 네. 사실상 이게 정시에 방송되는 5분 뉴스를 제외하고 네. CBS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전부를 유사 프로그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 유사 보도 프로그램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의 재승인 또는 재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CBS 재허가 심사는 언제지요? 재허가 심사는 이미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청문회 절차까지 마쳐서. 네. 예, 일부 수정 사항이 있긴 하지만. 네. 예, 지금 청문회 절차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재허가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CBS 방송 하면은, PP죠. TV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98.1입니다. 98.1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음악 FM이 있고요. 예. 네. 93.9 음악 FM이죠. 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CBS 라디오인데요. 예. 왜 유사 보도라고 규정하는 거죠? 글쎄요, 제가 그들의 좀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는 좀 싫은데요. 네. 네,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조금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색한 주장의 근거가 지금 뭐냐면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는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1항입니다. 네. 이거 이제 종합편성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고요. 5항에는 뭐가 돼 있냐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2항에 따라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즉 이제 1항과 5항을 이제 종합편성 사업자와 전문편성 방송 사업자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네. 즉 이제 너희들이 시사 보도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방송을 하려면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여야 한다 이건데요. 네. CBS 같은 경우는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가 아니고 전문편성 방송 사업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뉴스 시사 프로그램 위에 열거한 5개 뉴스 시사 프로그램은 유사 보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법에 문의하긴 한데요. 이게 저보다 방통위가 더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위에 열거한 5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사보도라면 CBS가 결국 종합편성이 아닌 전문편성 방송 사업자라는 건데 말이죠. 네. 법률이나 그다음 방송법의 법률, 시행령,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고시를 제가 좀 찾아봐도요. 네. CBS가 전문편성 방송 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그럼 뭐 때문에 잘못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보도자료에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근거는 나와 있는데 네. 그 근거가 합당하려고 그러면 CBS가 종합편성사업자가 아니고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다 이렇게 규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했고요. 보도자료를 만든 방통위 관계자에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CBS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라디오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들은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송사들입니까, 전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좀 뭐 차이점이 있는 건 같은데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CBS 뉴스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 1980년대 사건을 떠올립니다. 예. 뭐 저도 대학 다니면서 CBS 1980년 마지막 뉴스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 네, CBS가 뉴스를 시작한 지는 뭐 그 창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거죠. 예, 저희가 뭐 아시는 대로 뭐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입니다. 네. 1954년 2월 2일 이제 정부로부터 종합편성 사업자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네. 이게 이제 60년 전 일이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저희 나름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좀 낮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뉴스 시사 프로그램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군부가 정권 찬탈하면서 81년부터 88년까지 보도 기능을 박탈당하는 좀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러니까 1980년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예. 그때 전두환 정권이 CBS 뉴스를 금지할 때 내세웠던 명분은 뭐였습니까? 네, 이게 뭐 아픈 역사는 이제 좀 반복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 그 금지시킨 그 상황하고요. 지금하고 아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정권이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정당성이 없으면 이제 언론부터 장악하지 않습니까? 예. 바른 말하는 언론부터 장악을 해야 본인들의 좀 이 치부를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군부가 때 언론 정권 장악하고 언론 장악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제 언론사들을 이제 통폐합을 하죠. 뭐 동아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폐합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 그러는데요. 이때 뭐 대다수의 뭐 해직자, 언론 해직자도 이때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CBS 보도 기능이 이제 박탈되게 되는데 이 뭐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부 보고서를 좀 인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는데요. CBS 언론 기능의 박탈이 이제 반정부 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 보고서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의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언론 환경과 너무 흡사한 상황이고요. 진행하는 방식이나 또 수순도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시 우리 청취자분들께 1980년 11월 25일 신군부에 의해서 뉴스 기능을 박탈당하면서 CBS 라디오가 그 당시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방송 잠깐 들어보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독교 방송 CBS 뉴스는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박정희도 못한 거를 전두환이 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CBS 라디오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을 유사 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뭔가 이것을 제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1980년에 뉴스가 중단된 다음 6월 시민항쟁, 1987년에 시민항쟁 이후에 보도 기능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후로는 어떤 뭐 탄압이나 통제가 없었는지요? 예, 저희가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역사가 이제 60년입니다, 올해. 네. 네, 저희 이 역사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탄압의 역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탄압 사례가 신군부에 의한 보도 기능과 광고 수주 금지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구체적인 탄압의 사례를 이루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요. 언론 환경을 좀 의도적으로 재편을 하고 있고요. 정권 차원에서요. 예. 또 끊임없이 방통위를 통해서 이제 CBS에 대한 징계로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새로운 탄압들의 형식보다 신군부가 이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제 CBS 보도 기능을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네.
하지만 저희한테 아직 남아있는 탄압이, 좀 잔재되어 있는 탄압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 민영방송인 CBS 지위를요, 그 뒤에 특수방송이라는 묘한 테두리에 가둬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한테 지속되고 있는 탄압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탄압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거죠. 신문부에 의한 방송 탄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방송 사업자의 지위, 성격에 대한 잔재를 좀 털어내는 게 저희는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네. 뭐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려도 2010년 진실화위원회 보고서에도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예. 정부가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아직 과거의 탄압의 잔재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탄압의 시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측의 입장도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뭐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화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뒤로 끊임없이 정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CBS 뉴스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나온 평가였죠? 이게 작년 7월입니다. 네. 뭐 제가 그냥 제 의견을 가감하지 않고요. 방통위원장이 말한 내용, 그 내용이 기사화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예. CBS야말로 애당초에 기독교 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제 민영 방송으로서 언론 공정 보도를 해온 바로 역사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원상 회복을 법적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한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CBS 방송은 CBS라는 것이 일반 보도 채널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머지않아서 정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입니다. 7년 전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전직도 아닌 현직 방통위원장이 5개월 전에 한 약속입니다. 예. 뿐만 아니고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CBS의 역사성과 언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차례 평가를 했고요. 최근에 유사보도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CBS 역사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사성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 이게 말은 역사성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방점은 뒤쪽에 찍힌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방통위가 말을 하는 법과 제도의 불일치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따져봐도요. 네. 어떤 의도를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정권 자체가 워낙 비정상적인 정권이다 보니까요. 상식적인 제가 그 의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CBS가 한국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랬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언론 환경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방송이 지금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재갈을 좀 물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제어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하나의 언론 통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제 판단이 좀 맞다라 그러면 의도도 잘못된 거고요. 방식도 잘못된 거고 번지수도 좀 잘못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탄압, 구체적인 양태는 이런 보도를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언론이 한 국가, 민주적인 국가에 있어서의 가장 공적 기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언론부터 장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거고요. 예.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C나 KBS, YTN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예. 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언론 장악 시도가 꾸준히 있었던 방송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뭐 사장을 교체한다거나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해고 등의 방법으로 징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는데 지금 뭐 유사 보도라는 규정이 만약에 탄압의 시작이라면 그거는 아예 제도적으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들은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왔고요. 뭐 방법에 있어서 뭐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건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뭐 제도를 바꾸든 아니면 뭐 예전에는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뭐 군사문화든 어떻게 됐든 힘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또 다른 힘, 그걸 뭐 제도든 이런 걸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을 탄압을 하려고 그러고 언론 환경을 좀 피폐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좀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 MBC 시선 집중이 사실상 그 아침 시간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주목도가 높을 때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손석희 교수가 하차하면서 사실 좀 그 힘의 그런 그 주목의 비중이 CBS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손볼 필요가 커졌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뭐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손석희 시선 집중이 이제 하차가 되면서요. 프로그램 하차가 되면서 뭐 최근에 그 보도도 나왔지만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시사 프로그램 검색 1순위가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 뭐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방송이었고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방송의 기본 모토가 있기 때문에 정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눈에 가시였겠죠. 그리고 이쪽만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언론 장악의 뭐 수순이 다 끝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들을 CBS에 보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어느 정도든가요? 제가 뭐 어제 뉴스를 좀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노조 집행부가 31일 날 성명서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제가 제 개인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놨더니요. 어제 하루 사이에요. 제 팔로우가 한 300명이 늘어났고요. 그래요? 페이스북도 한 500명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개인적인 이 SNS에도 이 정도의 반응이라 그러면요. 뭐 저는 국민들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언론을 핍박하고 언론 탄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청취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청취율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청취율에 그렇게 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요. 듣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 그래도 저희들은 뭐 올바른 방송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의 뭐 청취율은 끝까지 올라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 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요. 그 말로가 어땠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했지만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정상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감하고요. 그 비정상적인 구조의 정상화에 1순위가 어딘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왜곡된 이런 방송 환경, 언론 환경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권력의 언론 장악 그 시도에 뭐 최일선에서 맞서야 하는 언론사 노조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언론노조 CBS 지부 김상철 지부장이었습니다.